네, 감사합니다. 저는 모아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문석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이제 FAE라고 하고요. 전 그 용어는 Field Application Engineer입니다. 그래서 용어 그대로 저는 현장에서 이제 이런 그 도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지원 드리는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환경 구축들, 그런 업무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5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좀 화나게 하면 엄마는 회사를 가고 아빠는 미국을 가래요. 1박 2일만 없어지고 미국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들을 토대로 이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산업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는지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이 발표 자료에 녹여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어쨌든 LDR이 유저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LDR을 지금 다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께서 보시는 자료가 되실 거고, 거기에 맞게끔 좀 자료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개요에는 ISO 26262, DO178, IC 61508 등등 여러 많은 그 기능 안전 규격들에서 왜 소프트웨어 검증을 어떤 식으로 중요하게 해야 되고 왜 더 검증에 대한 시간들을 늘려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개요에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멀티코어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모델링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결론은 소프트웨어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다. 커플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코어처럼 여러 개의 코어를 하나의 보드 혹은 하나의 프로세서에 녹여서 개발을 하시다 보면 결국 공유하게 되는 리소스들이 다 있고, 그 리소스들은 결국 많은 시간들을 이제 할애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예방을 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검증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개발한 것들이 잘 의도대로 개발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활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 검증 활동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격에서는 결국에는 요구하는 것들이 뭐 하드웨어 레벨, 시스템 레벨, 소프트웨어 레벨에 따라서 다 장절 혹은 문서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26162 같은 경우에도 파트 6, 파트 4 등의 여러 가지 장절들에 의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셔야 합니다 등등 같은 권고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서포트 해주는 차원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장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여러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스트릭트한 곳은 이제 단연 국방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법령으로 지정을 하고 이 활동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아예 법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규격들은 결국에는 뭐뭐 하셔야 합니다 혹은 하면 좋습니다 등등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DO178C에서도 뭐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너무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잘 설명되어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규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해석하기 다 나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규결되는 것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검증 활동들을 정확하고 좀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자료인데 이 부분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DO178C, ISO 26262, IC 61508 등의 기능 안전 규격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LDRA 툴 스윗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구사항 추적 관리부터 시험 혹은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서비스 혹은 툴 차원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분야든 결국에는 항공 혹은 국방, 자동차, 전자장비, 로봇, 반도체 등등 각각의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분야에서는 결국에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식별을 하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라는 용어도 여러 가지 용어로 좀 많이 바꿔서 부르시기도 하시죠. 뭐 예를 들면 기능 안전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상세 설계서 같은 게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하드웨어 요구사항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된다 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산업 규격에서는 그 기능 안전 혹은 뭐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행위들이 다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LDRA 툴 스윗은 이러한 해야 되는 행위들을 모두 식별을 해서 그 기능 안전 규격별로 이제 매핑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TV 매니저를 통해서 산업 분야별 검증 오브젝티브를 식별을 할 수가 있고 그 오브젝티브들을 모두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좌측에는 뭐 D5178이면 D5178, 26161이면 26262에서 해야 되는 행위들을 테이블별로 다 정리하고 이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들을 도구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리퀘어먼트부터 소스 코드 레벨, 그다음 테스트 케이스 레벨까지 전부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하나의 도구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전부 캡처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리퀘어먼트부터 소프트웨어 하이 레벨 리퀘어먼트, 로우 레벨 리퀘어먼트, 소스 코드, 그다음에 이제 실제 타겟에 탑재되는 오브젝트 코드까지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추적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산업 분야든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능에 의한 구현이 정확하게 됐는지, 그리고 구현들을 이제 적절한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검증까지 모두 완료를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방향 추적성 확보를 당연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TV 매니저를 통해서 그러한 양방향 추적성을 모두 확보한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여러 사례들을 보시겠지만 이제 코딩 규칙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규격에 가든 이제 플래닝 문서에 이런 것들 나는 어느 코딩 규칙을 써서 하겠다라는 것을 보통 이제 많이 기술을 하시게 되는데 LDRA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제 표준 규격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저도 놀랍게도 대부분 미스라 C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자동차든 국방이든 항공이든 그다음에 로봇 분야든 미스라 C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사실 다른 규격들에서 뭐 미스라 C를 써라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방 쪽에서 좀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산업 분야에서 좀 신뢰성이 있는 아무래도 규칙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한 규칙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규칙들을 도구에서 정의를 해서 도구에서 제공을 해서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코딩 규칙들을 지정을 하고 LDRA에서 설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은 자동화가 돼서 리포트화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LDRA에서는 코드 리뷰 리포트 혹은 이제 미스라면은 미스라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등등으로 새로운 피처가 나오게 돼서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발을 하시면서 시험 대상이 선정이 될 거고, 왜냐하면 개발하신 것들이 결국에는 시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범위들을 설정을 하고 정적 분석을 진행해서 리포트를 확인해서 결함들을 식별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결함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류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 오류들을 사전에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규격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대표적인 용어가 컴플렉시티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제 함수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최대한 그래도 제어 로직들을 조금 분리도 시키고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런타임이 너무 길게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방지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으면 유지 보수하기도 힘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어디까지 바꿔야 되는지 조금 추적하기가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LDR에서 제공되는 여러 매트릭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한값을 우리 프로젝트 성향에 맞게 지정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도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DRA에서는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무기 체계에서는 그 6가지 매트릭들을 아예 선정해서 이 매트릭들이 이 기준값을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LDR에서는 이제 히스 매트릭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무기 체계에서 요구하는 매트릭들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DR에서는 이제 로우 레벨 테스팅이라고 용어가 설정이 되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닛 테스트일 수도 있고, 뭐 모듈 테스트일 수도 있고, 뭐 함수 단위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도구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주고 이제 기대되는 아웃풋 값들을 모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코드 커버리지를 타겟 레벨에서 모두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로우 레벨 테스트 혹은 하이 레벨 테스트에 대한 부수적인 산출물로서 코드 커버리지를 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 커버리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스테이트먼트, 브랜치 디시전, MCDC, 그 다음에 뭐 펑션 콜 커버리지, 그 다음에 뭐 리니어 코드, LC, SAJ 커버리지 등등의 여러 가지 커버리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론적인 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컨트롤 커플링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지금 앞서 발표를 해주셨던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만큼 함수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함수들이 참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역 변수들 혹은 파라미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게 이 데이터 컨트롤 커플링 어널리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굳이 사람이 분석하지 않아도 도구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리포트들을 편하게 좀 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 커플링에 대한 이론들은 앞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도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적 시험을 완료하고 난 뒤에 버튼 하나만 더 눌러서 데이터 컨트롤 커플링이라는 메뉴가 밑에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리포트들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 어떤 소스 코드, 어떤 함수, 그다음 실제로 이 변수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모든 많은 정보들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컨트롤 커플링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커플링이 어디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어떤 함수들을 통해서 결국엔 커플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등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LDRA에서 또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LDRA는 이제 실제 타겟에서의 테스팅이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굳이 경쟁 도구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러한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LDRA에서는 이제 타겟에 대한 모든 지원들이 실패한 적이 없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컴파일러에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에 의한 이제 옵션들을 주게 되면 기계단에서 실행되는 코드들이 약간의 변형이 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규격에서 레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가장 상위에서는 결국에는 기계 레벨 단에서 어떠한 변형들이 일어났는지를 검증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증들을 LDRA에서는 오브젝트 코드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러한 LDR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추적부터, 그 다음에 규격에서 요구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그 활동들의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코딩 규칙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컨트롤 커플링 어널리시스 어떻게 할 건지, 코드 커버리지를 어떻게 구할 건지, 그다음에 타겟 테스팅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규격에서 요구하는 검증이 잘 됐구나 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LDRA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번 유저 컨퍼런스를 통해서 LDRA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왔는데, 이제 간단하게 신뢰성 시험부터 말씀드리면 정적, 그다음 동적, 그다음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 기반의 검증 또 있지만, 이제 규격들에 의한 뭐 WCET, 그다음에 뭐 편의성을 위한 LDRA 볼트,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커스터머 분들께, 이제 고객분들께 저희는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증 방안들을 저희가 규격에 맞춰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또한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예, 전화 한 번만 해주시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